이재명 대표가요, 나의 분신, 내 분신이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인데요. 지난 대선 때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먼저 재판에 출석한 김용 씨 모습 보시죠. 선거 앞두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들어가서 선고받고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예. 구글 타임라인 증거로 제출하셨잖아요. 네,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선거 앞두고 하실 말씀은 네, 없으세요? 특별히 없습니다. 예. 돈 받지 않았다, 전혀 받지 그럼요, 않았다는 예. 사실은 그대로 입장 유지하시는 건가요? 그 지난 항소심 재판한 10개월 동안에 뭐 다 밝혔고 이번에 2심에서도 유죄 인정되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그건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재명의 분신이라고 하는 김용이 수수한 그 돈이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사용됐다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오늘 2심 결과 이재명 대표의 분신은 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때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유동규와 공모해서 남욱으로부터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였는데요. 서울고법에서 6억을 인정했습니다. 김용한테 6억이 전달됐다. 그래서 징역 5년, 벌금 7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님. 1심과 똑같이 나온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1심 실형 선고 받았을 때 아마 제일 충격받았던 게 김용 본인하고 이재명 대표겠죠. 아시다시피 이 돈이 누구를 위해 썼죠? 김용이 먹었습니까? 결국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당내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측근, 뭐 예전에 그랬죠. 이재명 대표 스스로 측근 정도 되려고 하면 김용 정도 돼야지 했던 사람이 결국 6억 정도 받고, 이게 뇌물, 또한 또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그 돈이 실질적으로 김용희한테 쓰인 것이 아니고 이재명에게 쓰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죄책, 정치적, 법적 책임은 이재명에게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정치적 맥락이겠죠.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불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멀지 않아서 이 상고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조기 대선 과정에서 이런 김용 측근, 분신 김용에 대한 어떤 유죄 확정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뒷다리를 잡을 가능성 굉장히 높아진 것이 아닌가. 물론 아직까지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무죄 추정이 된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용 전 부원장도 지금 이제 항소심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안 됐습니다. 이건 좀 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와 김용 부원장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 이재명 대표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유용하다. 쓸데가 많다. 그래서 잘 쓰면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니까 제가 계속 좀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좀 딴 데 한번 써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나와줬습니다만,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성진 부장님. 예. 이 정도로 최측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대선 때 제가 알기로도 조직을 맡겼고, 불법 대선 자금 받은 걸로 인정된 6억, 8억 중에 6억이 인정됐어요. 이재명 대표 지금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죠. 지금 그런 입장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뭔가 증거가 발견됐다면 이재명 대표로 수사가 확대
때 됐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일단 김명 부원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은 뭐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 사이에 얼마나 가깝냐, 이렇게 가깝기 때문에 몰랐을 리 없다는 법적에서는 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뭐 주고받은 메시지라든지 뭐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김용 부원장은 상당히 타격이죠. 왜냐하면 그 구글 타임라인 이것이 결정적 증거로서 추가로 제출됐기 때문에 이것이 작용할 것이다라고 했고, 저도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예. 보니까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을 수정한 흔적이 발견된다라고 밝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구글 타임라인을 수정할 수 있는지 몰랐는데 수정을 만약에 했다면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아마 상실됐을 것 같고.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를 수정했다는 거는 증거를 좀 조작했다는 걸로 해석되지 지금 않나요? 재판부의 판단은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 가능한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추가적으로 아마 내용이 이게 그 기자분들께서 아마 취재를 하면서 네.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아마 추가 보도를 해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수정을 했고 어떤 것이 증거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유가 되는지 좀 추가 기사를 보면서 저희가 좀 판단할 부분이긴 한데, 예. 일단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저희도 이게 이게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고, 전 이게 결정적 증거라고 봤는데 이게 인정이 되지 않았고 수정을 정말 한 것이라면은 대법원에서도 쉽지 않겠죠. 근데 아까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좀 유감 표시라든지, 만약에 대법원 판결도 유지가 된다면요, 그런 것들은 이 대법원 판결 이후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입장 표명이나 이런 것은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만, 예. 그 이후에 좀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